널 소개하고 부모님한테 인사시키고 멋진 영화처럼 결혼해줘 말하려 했는데 그대와 내 약속이 이제 사라지고 있네요. 나 같은 사람 잊어가요. Goodbye, goodbye 참 즐거웠어요. Goodbye, goodbye 날 떠나가세요. Goodbye 이제는 행복하세요. 지난 추억 속에 나를 지워요. 우리 추억을 입을 맞추고 싶어. 날 보던 눈빛은 지워지지가 않아. 그대와 내 약속이 이제 다 사라지고 다른 사람 만나면 나 같은 사람 잊어가요. Don't cry, don't cry 참 미안했어요. Don't cry, don't cry 눈물을 다. 잠시 후 월드컵 특집 럭키 주가 1일 20이 방송됩니다. 여기는 미엘TV 유재영의 텔레비전입니다. 10 out of 10 Australia. Australia, we give you 10. We give you 10 out of 10 Australia. We give you 10. 네, 여러분 멕시코 대 우리나라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6월 19일 월드컵 특집 럭키 주가 1, 20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멕시코전 경기 어떠셨을까 하셨습니다만은 네, 안타깝게도 네, 0대1로 패하면서 네, 홈런보 후의 감독 상황은 네, 깊숙해졌는데요. 네, 오늘 럭키 뉴스는 네, 이 소식부터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홈런보호가 북주일 월드컵 개최국 멕시코에 지며 조 1위 등극에 실패했으며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오늘쯤 멕시코 사포판의 과다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멕시코에 0대1로 패했습니다. 1승 1패로 조 2위를 유지한 한국은 남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3차전을 또 이겨도 조 1위로 올라서지 못합니다. 2승을 우리 멕시코가 조 1위를 확정했고 한국은 조 2위를 지키는 게 최선의 상황이 됐습니다. 2위도 조별리그를 마치면 B조 2위와 오늘 29일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32강전을 치르며 3위를 할 경우 독일에 있는 2조나 벨기에에 있는 G조 1위와 힘겨운 32강전을 치러야 합니다. 이날 앞서 열린 A조 다른 경기에서는 체코와 남아공이 1대1로 비겨 두 나라가 나란히 1무 1패를 기록했으며 골 득실차로 체코가 3위, 남아공은 4위입니다. 또 한국은 멕시코와의 상대 정적에서 4승 3무 9패를 기록했으며 특히 월드컵 무대에서 98년 프랑스 대회와 2018년 러시아 대회에 이어 이번까지 3번 만나 모두 패했으며 한국은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무슨 징크스도 깨지 못했습니다.
경기전 기준으로 국제축구연맹 랭킹에서 한국이 21위, 멕시코는 13위이며 홍 감독은 체코전과 거의 동일한 선발 전열을 내세웠습니다. 이태석 대신 김문환이 선발로 나선 것 외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김문환은 오른쪽 윙백을 맡았고 체코전에서 오른쪽이었던 서용우는 왼쪽 윙백으로 옮겼습니다. 손흥민의 필두로 이재성과 이강인이 잘 공격을 맞는 삼각편대가 가동됐으며 중원은 한민범과 백승호가 지켰습니다. 또 이기혁, 김민재, 이한범이 최후방을 지켰고 골키퍼 장갑은 김승구가 꼈으며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이 지휘하는 멕시코 공격진에는 1차전에서 나란히 한 골씩을 넣은 훌리안 키뉴네스, 나우 히메네스가 포진했으며 1차전에서 퇴장을 당해 이날 경기에 뛸 수 없는 핵심 센터백 세사르 몬테스 대신 수비형 미드필더가 본업인 에드손 알바레스가 수비지에 섰으며 또 전반 4분 만에 이강인의 상대발을 밟았다가 경고를 받을 정도로 치열하게 맞선 두 팀은 전반 초반 한 번씩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또 16분쯤 손흥민이 침투 패스를 받아 골키퍼 키는 넘긴 슈팅으로 연결하자 멕시코 수비수 에드슨 알바레스가 공이 골라인을 넘기기 전 오버헤드킥으로 힘겹게 걷어냈으나 손흥민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또 전반 20분엔 노베르토 알바라도의 대각선 크로스를 세드하던 키뉴네스가 헤더로 마무리한 것이 김승규의 선방에 막혔으며 멕시코 공격수들은 한국의 압박을 좀처럼 떠나지 못했으며 멕시코 뒷공간을 자주 노린 한국 공격수들은 오프사이드를 여러 번 범했습니다. 물 보충 휴식 뒤 한국이 공을 점유하는 시간은 많아졌지만 결정적 슈팅 장면을 좀처럼 만들어내지 못했으며 40분쯤 왼쪽을 파고든 서영우가 시도한 슈팅은 골대 밖으로 많이 빗나갔으며 한국의 첫 슈팅이었습니다. 연일 균형은 후반 5분쯤 한국 수비진의 실수에 깨졌으며 공중볼을 잡아낸 김승규가 이격 위로 떨어지면서 공을 놓쳤으며 이를 루이스 로모가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해서 한국의 빈 골대를 가렸습니다. 한국은 10점 뒤 더 공세적으로 나갔으며 후반 11분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 안에서 공을 잡았으나 슈팅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머뭇고 있다가 기회를 날렸으며 또 홍 감독은 후반 12분쯤 이재성과 손흥민을 빼고 또 황희찬, 오현규를 투입했습니다. 또 26분엔 서현유, 김만환 대신 양현준, 엄지성을 또 32분엔 백승호 대신 조교성을 투입하는 공격적인 변화를 줬습니다. 또 후반 30분 대각선 크로스를 받은 히메네스가 골지역 오른쪽에서 때린 슈팅을 김승규가 어렵게 막아냈으며 또 42분에는 한국의 전원의 기회가 찾아온 가운데 엄지성이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조교성이 문전 헤더로 마무리하자 골키퍼가 발로 쳐냈으며 조교성은 넘어지면서 다시 왼발 슈팅을 날렸지만 이것마저도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6분의 추가 시간 한국은 계속 상대 골문을 두드렸지만 47분 이강인의 코너킥에 이은 이한범의 문전헤더 또 48분에 엄지성의 크로스에 이은 조교성의 헤더 모두 골대를 외면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중미 월드컵 한국 축구 대표팀의 조별리그 세 번째 상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체코를 상대로 승점 1점을 따냈으며 남아공 대표팀은 오늘쯤 미국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체코와 1대1로 비겼습니다. 12일째 멕시코와의 대회 개막전에서 0대2로 졌던 남아공은 승점 1점을 챙긴 가운데 여전히 A조 최하위에 머물렀으며 남아공은 25일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과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3차전을 치릅니다. 한국과 1차전에서 1대1로 역전패를 당했던 체코는 이날도 리드를 지키지 못한 채 패배 같은 무승부를 곱씹어야 했으며 나날이 1차전 승리로 석점을 확보해 둔 한국과 멕시코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멕시코 과다라하나 스타디움에서 맞대결을 앞두는 중이었습니다. 멕시코와의 개막전에서 두 명이 퇴장당하면서 완패했던 남아공은 이날 잉글랜드 버니에서 뛰는 공격수 라이 포스터를 벤치에 두고 이크람 레이너스와 오스인 아폴리스
타페로 마세코를 공격 선봉에 세웠으며 또 수비진은 멕시코전 때의 3백 대신 4백으로 구성해서 체코를 상대했습니다. 체코는 간판 공격수 파트리크 시크가 한국전에 이어서 최전방에 나서서 아담 호로제크와 호흡을 맞췄고 한국전에서 골만 봤던 캡틴 나디스라프 크레이치를 한 축으로 뜬 3백 수비진을 가동했습니다. 또 경기 시작 6분 만에 체코가 폼을 이었으며 오른쪽 측면에서 호르체크가 올린 공을 페널티 아크에서 알렉산드르 소이카가 연결했고 페널티 지역 안에서 미드필더 미할 사디레크가 왼발로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라인을 끌어 올리고 반경에 나섰지만 만회하지 못하던 남아공은 전반 33분 다시 카닥제까지 만났으며 선발 미드필더도 나선 테보호 모코에나가 전반 33분 체코의 누카시 체르프를 향한 무리한 태클로 경고를 받으며 경고 누적으로 인해 한국과의 3차전 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쯤 남아공은 마세코가 오른쪽 돌파한 뒤 오린 공을 오브리 모디바가 크로스로 연결한 것이 체코 골키퍼 마테이 코바레시에게 막혔고 이으진 마세코의 왼발 터닝슛이 크레이치의 발에 걸리며 끌어다닌 채 전반을 마쳤습니다. 후반 들어서는 남아공이 네이너스를 에비던스 마코파로 바꾸는 등 활발하게 교체 카드를 활용하며 내내 분위기를 주도했고 경기 막바지 결실을 봤습니다. 또 후반 36분 페널티 지역의 오른쪽에서 마세코가 시도한 강한 슈팅이 체코 팔베슈츠의 손에 맞으면서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이 선언된 것이며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모코에나가 키크로 나서 깔끔하게 오른발을 차어 넣으며 동점골 폭발에 아쉬움을 달했습니다. 이 양팀은 파선 공세를 주고받았지만 추가 시간 슈츠의 페널티 아크 왼쪽 왼발 슛이 골대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나는 등 끝내 어느 팀도 앞서 나가는 골을 만들어내지 못했으며 월드컵 역대 최고령 2위인 1951년 9월생 미로스라프 코베크 체코 감독 또 52년 4월생으로 최고령 3위인 휴고 브로스 남아공 감독의 맞대결이 펼쳐진 이날 경기는 심판진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미국 출신 토니 펜소 심판이 여성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남자 월드컵 경기를 중심으로 관장했고 부심도 모두 여성인 브룩 메이오, 캐슬린 니스벳이 맡았습니다. 국제축구연맹 발표 기준 68,239명 규모의 애틀랜타 스테디움에는 이날 67,442명의 관중이 입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멕시코전에서는 0대1로 패했는데 일단 다음 주인 25일에는 남아공과 치르면서 무승부 이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월드컵 소식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오늘의 주가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코스피가 단기 급등과 미국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행 불확실성의 부각 등 소폭 하락세를 마감했으며 이날 코스피는 11.42포인트 내린 9,052.42로 거래를 종료했으며 7거래 만에 하락입니다. 지수는 225.05포인트 오른 9,288.89로 출발해서 9,385.59까지 오르며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12시 40분쯤부터 하락 전환해 9,00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물론 한때 8,831.72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이날 장중 변동폭은 553.87을 기록해 역대 5번째로 나타났으며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상승세였던 오전에 처음으로 8,000조 원을 넘어섰으나 코스피 반락에 인해 줄며 7,930조 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전날 1조 2천억 원대 순매수로 9,000필 이끌었던 외국인은 이날 순매도로 돌아섰으나 그 규모는 3,520억 원 수준에 그쳤으며 개인은 1조 6,500억 원의 단안을 순매수를 보였지만 기관이 오후 들어 순매도 폭을 키우며 1조 2,280억 원 내다 팔았습니다. 또 코스피 200 서문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2,265억 원, 1조 2,364억 원씩 순매수한 반면에 기관은 1조 3,827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또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0.1원 내린 1,527원이며 코스피의 장중 반락에 가장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최근 단기 급등과 반도체 수매에 따른 부담감이 먼저 거론됩니다.
한 키움증권연구원이 소수 업종 독점 및 쏘림 현상이 오늘 하락의 근본 배경을 보이며 반도체 비중 확대 전략은 합리적이나 단기적으로는 쏘림에 대한 부담과 이번 주 코스피가 10% 넘게 폭등한 때에 따른 차익 실현 압력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으며 또 실제로 이날 코스피 상승 종목 수는 115개에 불과했고 하락 종목은 787개에 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이 스위스에서의 이란 존정 협상 양해 각서 서명을 앞두고 자국 대표단에 예정된 출국 일정을 보냈다는 소식이 점심 무렵에 알려져 투자 심리를 더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되며 미 백악관은 이란과의 핵 협상 후속 협의 관련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일단 출국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란 대표단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문제 삼아 스위스 방문에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협상 대표단은 가능한 한 빨리 출발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이며 또 미래세 증권연구원도 파키스탄에 이어 벤스 미 부통령도 스위스 행을 취소했고 스위스 관련 행사의 미 개최가 발표된 후 본격적으로 하락했다며 미국서 시간 외의 선물도 내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ASML 장비의 중국 유입을 의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 미중 갈등 우려도 커졌다며 하락 요인 중 하나도 지적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2.34% 내린 35만 4천 원을, 또 SK하이닉스는 2.94%는 276만 4천 원을 각각 기록했으며 SK하이닉스는 이날 한때 280만 닉스를 달성에 이어 시총 2천조 원까지 돌파했으나 상승폭이 줄여 시총은 1969조 9,093억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상승은 대부분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나타났으며 SK스퀘어와 삼성전기, 현대차, 삼성생명, LG에너지솔루션, 삼성물산이 올랐고 삼성전기는 한때 10% 가까이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보험과 금융, 전기전자, 운송 참고가 올랐고 은행 제외 나머지는 모두 내렸으며 건설과 의료정밀, 전기가스, 제약, 일반 서비스 등 하락률이 높았습니다. 또 반면에 코스닥은 0.47% 오는 1001.4에 개장했지만 6거래 만에 천선을 다시 내어주며 34.34포인트 내린 966.59로 마감한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이 771억 원, 4,873억 원 순매수했으나 기관이 5,840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업종 중에선 출판 매체 외에 모두 부합 또는 하락이었으며 비금속 하락률은 5%도 넘었고 기계 장비와 운송 장비, 화학, 기술 성장 사업부 등이 내렸습니다. 200개 종목이 오르고 1,490개 종목이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제 주말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저녁까지 전국에 비가 오며 장대비가 쏟아질 때도 있어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대기 상층으로 중국 상해 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고 하층으로는 정체전선과 전선상 발달한 저기압이 들어오면서 중국에 비가 내리며 오늘 후 5시 현재 기준으로 제주와 남부지방, 충청 곳곳에 이미 비가 내리고 있으며 늦은 밤이 되면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비가 오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으로 확대된 비는 대부분 지역에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며 경기 동부, 강원 충북, 경북 중부, 경북 북부에서는 내일 늦은 밤, 강원 산지 동해안에는 모레 오전까지 계속 내리기도 합니다. 강수 강우가 강하고 강수량도 많으며 우선 이날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제주 산지와 중산간에 시간당 50 이상, 산지 중산간 북부를 제외한 제주엔 시간당 30에서 50, 제주 북부엔 시간당 20에서 30씩 비가 쏟아질 때가 있으며 또 내일 새벽에서 오전까지에는 전남 남부 서해안, 남해안 지산 부근엔 시간당 30에서 50, 수도권, 충청,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내륙, 대구 경북에는 시간당 20에서 30씩 호우가 오며 또 내일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강원 내륙과 또 내일 오전부터 밤까지 강원 산지 동해안에는 시간당 강우량 20에서 30의 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 강수량은 제주에는 50에서 180, 강원 산지, 강원 동해안, 광주, 전남엔 50에서 100,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는 30에서 100, 강원 내륙, 대전, 세종, 충남 남부, 충북, 전북,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운운독, 독도엔 30에서 80, 또 서해 우도에는 20에서 60입니다. 또 많고 강한 비가 예상됨에 따라서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령되며 제주 산지와 서귀포시 중산간에는 이미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으며 제주 나머지 지역과 남해안, 강원 중북부 산지, 동해안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저기압이 지나면서 전국에 강풍도 불며 전남 해안, 경남 해안, 제주에는 내일 새벽쯤, 강원 동해안에는 내일 오후부터 순간 풍속 시속 70 이상의 강풍이 예상돼 나머지 지역도 내일 순간 풍속이 시속 55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 풍랑도 거세겠는데 오늘 밤 서해 남부 남쪽 해상, 제주 남쪽 먼바다, 남해 동도 반갑 먼바다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엔 서해상, 남해상, 제주 앞바다, 내일 오전에 동해상에 바람이 시속 30에서 60으로 거세게 불고 물결도 1.5에서 4m로 높게 일기 시작합니다. 동해상의 경우 내일 밤에서 모레 사이 물결의 높이가 최고 5m 이상이며 각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한편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내려가며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에서 23도로 평년 기온보다 높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22에서 29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주 도시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은 서울, 인천, 부산 22에서 25, 대전 20에서 26, 광주 22에서 26, 대구 20에서 29, 울산은 22에서 27입니다. 절기 하진 모레는 아침 최저 기온이 16에서 21이고 낮 최고 기온은 23에서 31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제 끝으로 오늘 월드컵 경기 A조뿐만 아니라 B조 경기도 치렀는데요. 일단 B조 경기 차분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새벽 4시에는 B조 2차전 경기가 치러지는데 바로 스위스 대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입니다. 네, 스위스가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를 4대1로 꺾었으며 요한 만잠비가 2골, 루벤 바르가스와 그라니트 자카가 각각 한 골씩 기록했으며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는 에메 마흐디치가 만회골을 넣었지만 타리크 무하르모비치의 퇴장 이후 수적 열세로 무너졌습니다. 이후 캐나다 대 카타르 경기도 치러졌는데 캐나다 대 카타르에서는 6대0으로 완파했으며 카릴 레인의 선제골, 조나단이 헤트트릭, 네이선 사라바가 64분 초각골, 75분에는 카타르의 자책골로 나오게 됐습니다. 또 카타르는 2명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는 A조하고 B조 2차전이었는데요. 일단 주말하고 월요일 경기 결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내일인 토요일은 C조하고 D조 2차전이 치러질 텐데 먼저 새벽 4시에는 미국과 호주 경기, 즉 미호대전이 치러지겠고요. 또 아침 7시에는 또 스코틀랜드 대 모로코 경기가 치러지겠습니다. 또 9시 30분에는 브라질 대 IT 경기가 치러지고요. 또 정오쯤에는 티르키예 대 파라과이 경기가 치러지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경기도 살펴보면 우선 새벽 2시에는 F조 2차전이 치러지는데 네덜란드 대 스웨덴 경기가 치러지겠고요. 이어서 5시에는 2조 2차전인데 독일 대 코트 디부아르가 치러집니다. 그리고 9시에는 2조 2차전이 치러지고요. 에콰도르 대 퀴러스 경기가 치러집니다. 그리고 오후 1시에는 F조 2차전 티니지계 일본 경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주 월요일 경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일단 새벽 1시부터 시작할 텐데 새벽 1시에는 H조 2차전 경기를 치러지는데요. 바로 스페인 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어지는 4시에는 벨기에 대 이란 경기 G조 2차전이 치러지고요. 또 아침 7시에는 우루과이 대 카포베르데가 치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시는 뉴질랜드 대 이집트 경기가 치러지면서 주말에도 월드컵 경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졌지만 월드컵 경기는 계속 이어지니까요. 주말 동안 잘 보셔서 다른 나라도 응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경기 정말 아쉬웠는데 좀 치욕적인 경기였는데요. 다음 주에 치러지는 남아공전에서는 어떻게 될지 또 이목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종별리그 우리나라 기준은 한 경기만 남아있으니까요. 남은 한 경기 잘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남아공 경기까지 꾸준히 기다릴 테니까요. 시청자 분들도 남아공 경기에 많은 기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월드컵 주말 기간 동안 잘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럭키 뉴스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럭키도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6월 19일 월드컵 특집 럭키조카 1, 20 이어갑니다.
네, 지금부터는 럭키도어로 진행합니다. 진행에 앞서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저희는 1에서 20까지의 숫자로 배열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씩 추첨을 진행합니다. 일단 추첨은 계산식으로 진행되고요. 먼저 1등은 오늘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4개를 더해서 200으로 나눈 후 20씩 나눠 빼고 소수점까지 제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숫자가 나올 텐데요. 그 숫자를 1등으로 당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2등 보너스는 1등과는 동일하지만 대신 코스피 200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6개를 다 더하게 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요. 6개를 다 더한 후 200으로 나누고 20씩 나눠 빼고 소수점까지 제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2등 보너스에 대한 나머지 숫자가 나올 텐데요. 그 숫자를 2등 보너스로 당첨시킵니다. 따라서 잠시 후에는 오늘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오니 잘 듣고 많은 당첨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벤트 좀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측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확인 가능하냐면 바로 저희 채널에 들어가셔서 게시판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참여는 어떻게 하냐? 그냥 댓글에 달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참여가 인정되지만 다만 몇 가지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마감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할 때마다 언제쯤 마감을 하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개장날 저녁 6시에 마감을 하게 됩니다. 즉 주식 개장날 저녁 6시에 마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6시에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저녁 6시 이전에 참여를 했을 경우 당일 추첨이 인정이 되나 그러나 그 시간 이후에 참여를 했을 경우 다음 거래 날에 추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측 이벤트 마감 시간은 저녁 6시니까는 잘 참조해서 그 시간 이전까지 참을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하실 때 좀 올바르게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에서 20이고요. 하나만 적어야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부적절하게 적거나 여러 개 이상으로 적으면 참여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1에서 20이고 한 개만 적어야 인정되니까는 이 숫자에 맞게 적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예측 이벤트는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이니까는 시청자분들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바로 추첨을 진행할 건데 일단 단위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릴 텐데 일단 거래량은 1000주로 되어 있고 거래대금은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로 계산하지 않고요. 일단 거래량은 1000주에서 만주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하나가 없어지게 됩니다. 거래대금도 100만원에서 억원 단위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2개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어느 것부터 계산을 하냐면 오늘도 역시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차례대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순서대로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도 당분간은 한 번만 전해드립니다. 한 번만 결과 전해드릴 테니까는 다시 한번 잘 듣고 많은 당첨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멕시코전 아쉽게도 졌는데 오늘 당첨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좀 많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멕시코전 패배를 극복하며 6월 19일 럭키주가 120의 추첨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거래량은 51,724 만주입니다. 다음은 코스피의 거래대금입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67만 2,551억 원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의 거래량입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량은 88,251만 주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은 10만 7,046억 원입니다. 자, 이제 4개를 다 더내려는데 이제 4개를 다 더하면 얼마인지 이거는 저희가 직접 계산해 드립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기다리는 동안 오늘 결과 얼마였을지 예측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실시간 채팅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참고로 6자리 숫자인데 6자리 숫자 적어주시면 네, 됩니다. 아무튼 시청자분들은 얼마나 나왔을지 예측하시고요. 네, 저희는 일단 직접 계산하면서 네, 시청자분들에 대한 대기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네, 계산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예측하면서 잠깐만 기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네, 얼마인지 좀 적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힌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힌트는 바로 91만 대입니다. 네, 91만 대인데요. 그걸로 적어주시면, 네, 됩니다. 네, 저희는 20초만 더 기다리고 난 뒤에 바로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네 개를 다 합한 결과에 대한 정답은 얼마인지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를 다 합한 결과는 바로 91만 9,572입니다. 91만 9,572가 나왔습니다. 이 값이 나왔고요.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우선은 200으로 먼저 나누게 되죠. 200으로 먼저 나누면 4597.86이 됩니다. 하지만 먼저 20을 몇 번씩 빼냐가 문제인데 일단은 229번 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29 곱하기 20은 4580, 즉 4580을 빼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값에 4580을 빼면 17.86입니다. 그런데 또 소수점도 있었기 때문에 네, 소수점은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수점까지 제거를 하면 오늘의 당첨 숫자는 바로 17, 즉 17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17층이 당첨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오늘 당첨 숫자는 17, 즉 17층이 됐습니다. 네, 17층 맞춰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음은 이득 보너스에 대한 추첨인데요. 이득 보너스는 코스피 100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포함됩니다. 이제 이득 보너스도 자세히 전해드릴 테니까는 이득 보너스도 많이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등 보너스도 한 번만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등 보너스에 대한 추첨을 시작하겠고요. 먼저 2등 보너스 거래량입니다. 2등 보너스 거래량 22,840만 주입니다. 자, 다음은 2등 보너스의 거래 대금이죠. 거래 대금은 624,319억 원입니다. 이제 2등 보너스까지 합하면 얼마가 될지 이것도 저희가 직접 계산해 드립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얼마가 나왔을지 잘 적어주시고요. 네, 저희는 계산이 끝났는데도 다시 한번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 얼마인지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는 바로 156만 6,731입니다. 네, 156만 6,731이 나왔습니다. 좀 어려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우선 200으로 먼저 나눕니다. 200으로 나누면 7,833.655가 됩니다. 하지만 20을 넘겼기 때문에 20을 몇 번 빼냐가 문제일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391번 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91 곱하기 20은 7,820, 즉 7,820을 빼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값에 7,820을 빼면 13.655입니다. 하지만 소수점이 있었기 때문에 소수점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수점까지 제거를 한다면 2등 보너스의 당첨 숫자는 바로 13, 즉 13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2등 보너스는 13층이 당첨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첨이 모두 끝났고요. 일단 다시 한 번 더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결과입니다. 1등은 17층이고 2등 보너스는 13층으로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7층과 13층 맞춰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은 또 주말이 될 텐데, 그런 아쉽게도, 토요일에는, 장대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축제에 좀 지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실내에서는 좀 제외가 될 것 같습니다만, 야외에서 할 경우가 좀 문제가 생길 겁니다. 따라서 내일은, 비 소식이 잦으니까는, 잘 참조해서 나들이 가실 때, 꼼꼼히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내일부터는 월드컵의 두 번째 주말이니까는 잘 참고해서 월드컵도 잘 보시고 나들이 계획 일요일마저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말은 극대 극이니까는 다시 한 번 더 잘 참조해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6월 19일 럭키주가 1위 10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초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